더 건강하게 즐기는 알찬 건강정보 헬스인 뉴스입니다. 보통 ADHD라고 하면 아이들한테 있는 거다, 어른이 되면 나아진다 라고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어린애들뿐만 아니라 성인들한테도 ADHD가 많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저희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분들 보면 성인 ADHD 환자들도 꽤 많은 편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ADHD를 어떻게 구분하는지가 중요할 건데, 어떤 경우를 성인 ADHD라고 할 수가 있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몇 가지 내용을 나열할 텐데요. 한번 해당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세요. 나는 업무 집중이 정말 안 된다. 갑자기 딴 생각에 빠져버리거나 내가 흥미없고 재미없는 것들은 대체로 집중이 어렵고 아예 졸음이 쏟아지거나 그럴 때면 유독 피곤해지는 경험이 있다. 나보다 1년 늦게 입사한 신입도 한 달 만에 해내는 단순 업무인데 나는 아직도 헤매고 있다. 핸드폰, 지갑, 우산과 같은 소지품은 늘 잃어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 일을 바로 처리하기보다는 한없이 미루는 게 더 익숙하고 편하다. 사람들이 내 말에 반색하거나 나와의 대화를 피하는 경우가 많다.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면 대체로 뭐 한두 가지 정도는 해당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요거만으로 성인 ADHD다라고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성인 ADHD를 구분할 수 있는 키포인트, 특별한 것도 있을까요? 네, 위에 몇 가지 내용만 보면 여기에 한두 개라도 해당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정도로 절대 진단을 하진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ADHD이신 분들이라면 위의 내용들을 경험해 본 걸 넘어서서 이미 생활 그 자체이고 많이 불편하신 상황일 거예요. 저는 ADHD로 인해 나타나는 많은 증상 중에 원활한 소통 부재로 인한 관계 맺기의 어려움이 가장 치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ADHD 성인 환자분들 중에 관계 맺기,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게 2차 질환, 즉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저는 타인과 대화와 소통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ADHD 환자분들은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거나 상황에 적합하지 않는 말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본인은 악의도 없고 하고 싶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건데 이게 사실 문제가 됩니다. 상대의 상황, 처지, 의중과 무관하게 자기 말만 하고 있다.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대화, 여기에서도 공감이 결여된 모습이죠. 공감의 시작은 경청인데 상대방이 어떤 표정을 짓는지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집중해서 들어야지 알 수 있잖아요. 때로는 대화 속의 제스처에서 함의를 파악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걸 거의 캐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인과 상호작용이 잘 안 되겠죠. 오해받기도 좋고요. 열심히 한다고는 하는데 늘 소외당하고 집단에서 소속감을 찾기가 어렵다면 심적으로 정말 많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장기화되다 보면 ADHD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 내용들 때문에 우울증, 불안장애 같은 2차적인 질환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자신을 더욱 잘 살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 간의 상호작용이란 말씀이네요. 이런 ADHD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치료와 더불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ADHD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나 보조제 같은 거 추천할 만한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ADHD 증상 완화에 도움되는 음식은 주로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들이에요. 닭고기과 달걀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해서 ADHD 개선에 도움이 많이 되는 식품이고요. 그 다음에 콩류도 ADHD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그 외에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음식인 참치, 연어, 견과류도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한 음식에는 시금치, 유제품 등이 있어요. 당연히 피해야 할 음식도 있는데요. 인공감미료와 색소가 포함된 식품, 당분이 높은 식품, 각종 가공식품,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ADHD에 무익하니까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가공식품은 되도록이면 피해라. 네, 맞습니다. 맛있는데. 네.
침도 그 ADHD 완화에 도움이 되잖아요. 네. ADHD 완화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집중력에 도움이 되는 중요한 혈자리 알려드릴게요. 먼저 태양혈입니다. 양쪽 요 눈썹 끝에 움푹 들어간 곳이 있어요. 여기를 요 두 번째, 세 번째, 2, 3지를 놓고 지그시 누르다 보면은 유독 아프게 느껴지는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를 살살 풀어서 지압을 해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기요. 그 다음에 다른 한 군데는 손에 있습니다. 주먹을 이렇게 살짝 접으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손가락 요 사이에 온폭 들어간 부위가 있어요. 여기를 이렇게 꼭꼭꼭 눌러주면 긴장이 완화되면서 집중력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부혈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소부혈입니다. 네. 네. 근데 소부혈은 침 놓을 때도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침 놓을 때 굉장히 좀 조심조심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혈자리잖아요.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ADHD 경향이 있거나 의심이 되거나 또는 뭐 진단을 받았거나 하면 제일 덩컹하고 힘든 게 당사자뿐만 아니라 아이들 경우에는 그 부모님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ADHD 진단을 받은 분들께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면 좋을 건지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이건 단기성으로 호전되는 질환이 아닌 만큼 뭐 성인의 경우라면은 너무 자책하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다음에 ADHD 아이들과 힘든 시간을 극복하는 부모님들이라면 부모 스스로도 마음 돌봄을 잘 하시는 게 의외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5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ADHD는 개인의 특성이지 결함이 아닙니다.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뭐 장점도 많거든요. 창의성, 또 남들과는 다른 유연한 사고와 멈출 수 없는 많은 에너지, 이런 것들은 다 장점이 될 수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완벽주의보다는 실천을 중시하는 건데요. 모든 일을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누구나 쉽게 지칩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목표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부정적인 말보다 긍정적인 말 사용하기입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에게 친절한 말을 건네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계획을 세울 때 현실적으로 하기. ADHD 특성상 계획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일을 한 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세요. 하루 한 가지라도 실천을 하면 충분히 잘하고 있는 겁니다. 다섯 번째, 자신의 스타일에 대해서 존중해주기.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보다는 나에게 맞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이 잘 되는 시간대와 환경을 파악해서 활용하세요. 이렇게 이미 염려하고 고민하고 있는 것만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의 절반은 해결되었다. 이렇게 마음먹고 하나씩 실천해 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더 건강하게 즐기자 헬스인 뉴스였습니다.